준호 오빠는 순진해서 어머님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결혼해서 내가 휘어잡으면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게 만들면 되죠. 유나가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게? 회사를 흔들면 돼요. 거래처 몇 개 빼앗고 평판 떨어뜨리고. 그럼 어머님이 힘들어질 거예요. 유나의 아버지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손 내밀면 되겠네. 사돈 관계니까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맞아요. 그리고 나중엔 아예 합병하는 거죠. 이름만 남기고 실제론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결혼을 수단으로 서진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삼키려는 유난의 가족. 과연 서진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최서진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평짜리 아파트 안방 간결하게 정돈된 침대 옆 탁자에는 낡은 알람 시계 하나만 놓여 있었지요. 명품 시계나 화려한 장식은 없었습니다. 57년을 살아온 이 여자에게 사치란 언제나 마지막 순서였으니까요.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준호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꼭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시간 괜찮으시죠?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서진은 답장 대신 창밖을 바라봤지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서울 변두리 공단 지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서진이 평생 일궈온 한빛 푸드 공장이 있었지요. 서진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25, 홀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갓난아이를 업고 시장 골목을 헤맸던 그때부터 이 손은 쉬어본 적이 없었지요. 새벽 4시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고 동네 식당 사장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장님, 저희 반찬 한 번만 써보세요. 품질은 제가 보장합니다. 처음엔 다들 거절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무슨 장사를 하겠느냐며 코웃음 쳤지요.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식당 앞에 다음날 또 섰고 그 다음날도 섰습니다. 석 달 만에 첫 거래처를 땄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지요. 사장님이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거래처가 늘어났습니다. 서진은 번 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지요. 낡은 봉고차를 사서 직접 배달을 다녔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서진은 작은 냉장 창고를 마련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예요? 준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지요. 서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아직 멀었어.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사업은 조금씩 커졌지요. 37에 한빛 푸드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작은 식자재 유통회사였지요. 종업원도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만족했지요. 빚 없이 운영되는 회사,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중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서진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지요. 아들의 학비, 생활비 하나도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하지 않았지요. 엄마, 회사는 어때요? 가끔 전화로 준호가 물으면 서진은 대답했습니다. 잘 돌아가. 걱정 마.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준호는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이 되었지요. 서진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키운 아들이 제 힘으로 우뚝 섰으니까요. 이제 서진에게 남은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 보면 됐지요.
한빛푸드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업계에서 그리 주목받는 회사도 아니었지요. 서진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거래처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 대표의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었지요. 금요일 저녁 서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지요. 준호가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평소 입던 수수한 재킷을 입었습니다. 명품 로고 하나 없는 옷이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지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지요. 화려한 메이크업, 명품 가방, 눈에 띄게 비싼 옷차림이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고유나라고 해요. 서진은 악수를 받으며 여자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스쳤지요. 웃음은 화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무언가를 재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서진이에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지요. 어머님,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준호 오빠가 자주 데려와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내내 유나는 말이 많았지요. 준호 자랑, 미래 계획, 결혼 이야기까지. 서진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준호를 바라봤지요. 아들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유나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작은 식품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유나의 눈빛에 잠깐 실망감이 비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서진은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머니로선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였습니다. 유나가 말했지요. 어머님, 다음엔 저희 부모님도 함께 뵈어요. 결혼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야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저 아이, 뭔가 이상해. 어둠 속에서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57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단련된 사업가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지요. 무언가 꺼림칙하다고. 일주일 후 서진은 유나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같은 레스토랑이었지요. 이번엔 양가 부모가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혼자 앉아 물을 마시며 기다렸지요. 준호가 들어왔고 곧이어 유나와 그녀의 부모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철입니다. 유나의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지요. 값비싼 양복을 입었고 손목엔 금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옆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경숙이에요. 유나 어머니고요. 경숙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서진의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소박한 가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듯 했지요. 그러고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철이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지요. 여기 와인 괜찮던데 비싼 거 한 병 시킬까요? 저는 물로 괜찮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철은 어깨를 으쓱했지요. 에이, 괜찮아요. 오늘 좋은 날인데 제가 살게요. 주문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경숙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사돈, 사업은 어떠세요?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아, 그래요? 우린 대화 푸드 운영해요.
식자재, 유통업이요. 경숙의 목소리에 자랑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손에 든 물잔을 살짝 기울였지요. 대화푸드.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상철이 거들었지요. 사돈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나요? 한빛 푸드라고 합니다. 식자재 유통이요.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상철과 경숙이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유나도 얼굴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한빛푸드요? 상철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가벼운 말투와는 달랐지요. 네. 작은 회사입니다. 같은 업종이네요. 어디 거래처랑 주로 일하세요? 서진은 몇 곳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나의 부모는 자신들의 사업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얼마나 큰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어떤 프랜차이즈와 일하는지, 서진은 조용히 듣기만 했지요. 그나저나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해야죠? 경숙이 말했습니다. 예식장, 예단, 신혼집 얘기가 오갔지요. 모든 게 화려하고 비쌌습니다. 서진은 가끔 의견을 물어보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형편에는 좀 부담스럽네요. 어머, 요즘 결혼이 다 그래요?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는 건데. 경숙의 말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준호가 서진을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서진은 괜찮다며 혼자 택시를 탔지요. 차창 밖을 보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듣고 난 후 유나 가족의 태도가 묘하게 변했지요. 같은 시각 대화푸드 사무실. 상철과 경숙, 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이 컴퓨터를 켰지요. 한빛푸드. 이 회사 알아? 경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철이 검색을 시작했지요. 작은 회사야. 근데 거래처 명단 보니까 괜찮은 데도 몇 군데 있네. 얼마나 되는데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상철이 더 검색했지요. 직원 20명 정도. 매출은 연 100억 정도 되나? 그 정도면 작지 않은데요? 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보단 작지. 근데 무시 못할 수준이야. 거래처 중에 우리랑 겹치는 데도 있고. 유나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 6개월이 스쳐 지나갔지요. 강남 카페에서 우연히 준호를 만났던 날. 미국 유학을 다녀온 박사 출신 대기업 연구원. 그 타이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유나는 34이었습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 돈으로 살아왔지요.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하고 유나만 남았습니다. 부모의 사업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는 줄어들고 경쟁은 심해졌지요. 집안 분위기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번듯한 이력, 안정적인 직장, 순진한 성격. 유나는 생각했지요. 저 남자를 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미국 유학파 박사 남편.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 같은 남자를 놓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관심 있는 척한 대화, 계산된 스킨십. 순진한 준호는 쉽게 넘어왔지요. 그렇게 6개월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한빛푸드 대표라니, 같은 업종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뭐, 결혼하잖아요. 그럼 준호 오빠가 사위가 되는 거고. 나중에 어머님 회사도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잖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번듯한 남편감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호를 통해 회사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펴고 부모의 사업도 살릴 수 있었지요. 상철과 경숙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지요. 준호 오빠는 외아들이에요. 어머님도 나이 드셨고. 나중엔 당연히 준호 오빠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경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걔는 대기업 연구원이잖아. 회사 경영할 생각이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호 오빠는 회사에 관심 없어요. 제가 잘하면 되는 거죠. 유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순진했습니다. 평생 공부만 했던 사람이었지요.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유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상황 좋지 않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한빛푸드를 흡수하면 거래처도 늘어나고 매출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상철이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 요즘 계약 따내기도 힘들고 경쟁도 심해졌어. 한빛푸드 거래처만 우리가 가져와도 숨통이 트이는데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 결혼한다고 회사를 그냥 넘겨주진 않을 텐데. 유나가 웃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지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일단 결혼하고 준호 오빠 마음을 단단히 잡고.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게 만들면 되죠. 도움이 필요하게? 한빛푸드를 흔들면 돼요. 거래처 몇 개 빼앗고 회사 평판 떨어뜨리고. 그럼 어머님이 힘들어질 거예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손 내미면 되겠네. 사돈 관계니까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맞아요. 그리고 나중엔 아예 합병하는 거죠. 이름만 남기고 실제론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세 사람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지요. 처음엔 그냥 좋은 남편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열쇠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회사까지 손에 넣으면 유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지요. 경숙이 물었습니다. 근데 준호는 괜찮겠어? 눈치 안 챌까? 걱정 마요. 제가 잘하면 돼요. 사랑한다고, 우리 가족끼리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설득하면 돼요. 상철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한빛 푸드 약점부터 찾자. 거래처 명단, 재무 상황 다 알아봐야 해. 제가 준호 오빠한테 슬쩍슬쩍 물어볼게요. 유나가 말했지요. 경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한빛푸드가 어떤 회사인지, 약점이 뭔지. 세 사람은 늦은 밤까지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한빛푸드를 흔들지, 어떻게 거래처를 빼앗을지, 어떻게 결국 회사를 집어삼킬지. 다음 날 유나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오빠, 어머님 회사 일 힘드시대. 응. 엄마가 그런 말 안 하시는데. 그래도 사업이 쉽진 않잖아. 나도 부모님 회사 일 도와주면서 느끼는데 정말 힘든 일이더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지요. 우리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들끼리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 같은 업종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사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 어머님 회사 거래처는 어디예요? 준호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실망했지만 티내지 않았지요. 천천히 알아내면 됐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오늘 만난 유나의 가족. 그들의 시선, 말투, 태도.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특히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 변한 분위기가 마음에 걸렸지요.
서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었지요. 그저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준호 어렸을 때 사진이 있었지요. 서진은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지요. 대화 푸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한빛 푸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지요. 오랜 거래처였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분식 프랜차이즈 본사였습니다. 최 사장님, 죄송한데요. 다음 분기 계약건 좀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다른 업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지요. 혹시 대화 푸드입니까? 전화 너머로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지요.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협력사 사장이었지요. 최 사장님, 인터넷 좀 보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빛 푸드 관련해서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서진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지요. 검색창에 한빛 푸드를 입력했습니다. 연관 검색어가 떴습니다. 한빛 푸드 갑질, 한빛 푸드 회계 비리, 한빛 푸드 불량 식자재.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두 한빛 푸드를 비방하는 내용이었지요. 내부 직원인 척하며 쓴 글도 있었습니다. 한빛 푸드단입니다. 사장이 거래처한테 갑질 심해요. 납품 늦으면 욕하고. 한빛 푸드 비정상적으로 빨리 성장했어요. 회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식자재 품질 의심스러워요. 원산지 표시도 애매하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서진은 평생 정직하게 사업해왔지요.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한 적 없었고 회계는 투명했습니다. 식자재 품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은 달랐습니다. 역시 중소기업들 다 그래. 돈 되면 뭐든 하는구나. 여기 거래 끊어야겠네. 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알았지요. 대화 푸드였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사장님, 인터넷에 그런 글들 보니까 좀 불안해서요. 우리도 신경 쓰이거든요. 모두 거짓입니다.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계약은 보류하는 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책상에 손을 올렸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지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한 푼도 떳떳하지 않은 돈 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루머로 무너지고 있었지요. 서진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익명 게시물이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식 입장문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세요. 서진은 입장문을 작성했습니다. 한빛 푸드 홈페이지에 올렸지요. SNS에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미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일주일 후 세 곳의 거래처가 더 떠났습니다. 모두 대화 푸드로 갔지요. 서진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합시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불안함이 역력했지요.
그날 저녁 준호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회사 괜찮으세요? 유나한테 들었는데 요즘 힘드시다면서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유나가 그런 얘기를 했니? 네,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유나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대요. 같은 업종이시니까.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준호야, 그래도 엄마, 준호야. 유나가 너한테 엄마 회사 얘기 많이 하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끔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지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퇴근 후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지요. 옆 테이블에서 여성 둘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유나 얘기 들었어? 결혼한대. 응, 나도 들었어. 남자가 대기업 연구원이래. 미국 박사 출신이고. 준호는 무심코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 유나 얘기였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래. 남자 엄마가 회사 한다잖아. 아, 맞다. 한빛푸드? 유나가 그러는데 결혼하면 그 회사가 자기네 집 아래로 들어올 수 있대. 진짜? 대박. 응. 유나가 계산 잘하는 애잖아. 똑똑하더라. 우리 집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자랑 엄청 하더라고. 준호는 손에 든 컵을 내려놨습니다. 컵이 받침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지요. 여성 둘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지요. 유나가 회사를 먹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니, 자기네 집이 더 잘 나갈 거라고 말했다니. 준호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요.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최근 유나의 행동들이 떠올랐지요.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며 조급해하던 모습, 어머니 회사에 과하게 관심 갖던 모습, 거래처가 어디냐고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보던 모습.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날 밤 준호는 서진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걸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오래 걸었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진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이번 달 매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월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거래처가 떠나고 루머가 퍼지고 신규 계약이 막혔습니다. 한빛푸드는 흔들리고 있었지요.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공단 지역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평생을 일궈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거짓 루머와 더러운 술수에 무너지고 있었지요.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지요. 30년 전부터 적어온 사업 일지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5살 아들을 업고 시장을 돌아다니던 날의 기록. 30살 첫 냉장 창고를 마련한 날의 기록. 37살 한빛푸드 간판을 단 날의 기록. 모든 페이지에 땀과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진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지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평생을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정직하게 일해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킬 것은 지켜야 했습니다. 서진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변호사님, 내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지요.
반격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떨어졌지요. 서진은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변호사가 서진을 맞았지요. 이름은 김태준. 20년 넘게 서진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최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유나의 가족, 퍼지는 루머, 떠나는 거래처,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요. 태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화 푸드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군요.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태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최 사장님, 이제 드러내실 생각이십니까?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태주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지요. 그럼 HN 홀딩스를 움직여야겠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서진이 읽어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메가 프레시코, 그레이넉스, 파이어로스트 외식그룹. 모두 서진의 소유였습니다. 그레이녹스에서 대화 푸드로 가는 원재료 공급부터 끊으시죠.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메가 프레시코의 물류망도 차단하죠. 대화푸드가 전국 배송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래처들이 떠나겠군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들이 한빛 푸드에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서진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는 유나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지요.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메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스테이크 맛있대. 먹어볼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나를 바라봤지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오빠? 유나야, 물어볼 게 있어. 응, 너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갑자기 왜 그래요? 당연히 사랑하니까. 진짜 그게 전부야?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나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 우리 엄마 회사 먹을 수 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다며. 우리 집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했다며.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누가 그런 소리를? 직접 들었어. 내 친구들이 하는 얘기. 카페에서.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돈을 올려놨지요.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오빠, 유나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뿌리쳤지요. 엄마를 이용하려 했던 거잖아. 우리 가족을, 너희 부모까지 짜고 한빛푸드를 무너뜨리려 했잖아. 오빠, 잠깐만.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준호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대화푸드의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상철은 아침부터 전화를 받고 있었지요. 사장님, 그레이넉스에서 연락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원재료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왜? 계약 조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절 통보입니다. 상철은 황급히 그레이넉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단호했지요.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상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메가 프레시코 물류센터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우리 물량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메가 프레시코까지?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레이녹스와 메가 프레시코. 두 회사 모두 대화푸드의 핵심 협력사였지요. 원재료를 받고 전국 배송을 맡기던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원재료가 끊기자 생산이 지연됐지요. 물류망이 막히자 배송이 늦어졌습니다. 거래처에서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대화푸드, 도대체 왜 이래요? 납품이 사흘이나 늦었어요. 원재료 품질도 형편없어요. 대체 어디서 구한 거예요? 다음 분기 재계약 어렵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에서 연달아 통보가 왔습니다. 대화푸드와는 재계약 불가합니다. 안정적인 납품이 안 되니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다른 업체로 교체하겠습니다. 상철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물잔이 쓰러지며 서류가 젖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경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모르겠어. 분명 누군가 뒤에서 상황을 조종하고 있어. 그때 유나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결혼 취소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회사 먹으려 한다는 걸 알았대요. 제 친구들한테 들었대요. 상철과 경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떠벌렸구나. 이 멍청한 것이. 상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상철은 급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레이녹스와 메가 프레시코의 모회사를 찾았지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HN 홀딩스. HN 홀딩스. 이게 뭐야? 상철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거의 없었지요. 비공개 지주회사. 대표는 김태준이라는 변호사.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회사 회장을 만나야 해. 당장. 상철은 HN 홀딩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지요. 놀랍게도 승낙이 왔습니다. 이틀 후 상철과 경숙은 HN 홀딩스 본사를 찾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10층이었지요. 생각보다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비서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회장실입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상철과 경숙이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최서진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진이 천천히 일어났지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 사장님, 김 사모니. 상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경숙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말도 안 돼. 당신은 한빛푸드나 운영하는. 당신이 우리 대화 푸드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수작질을 부렸나?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서진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지요. HN 회장님께 당신의 추악한 행동을 까발리겠어. 그러면 당신도 우리 꼴을 면치 못할걸? 당장 회장님을 만나게 해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이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상철이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서진을 봤지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김 비서. 상철이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다시 소리쳤습니다. HN 회장은 남자로 알고 있는데 김태준이라고 무슨 헛소리야? 그분은 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시끄러운 게 싫은 저 대신 서류상 대표를 맡아주고 계시지요. 실제 주인은 접니다. 한빛푸드는 제가 가진 회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서진은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레이녹스, 메가 프레시코, 파이어로스트 외식그룹 모두 제 것입니다.
대화푸드가 원재료를 받던 곳, 물류를 맡기던 곳, 제품을 납품하던 곳, 모두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상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경숙이 황급히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지요. 당신들이 한빛푸드를 흔들 때, 루머를 퍼뜨리고 제 거래처를 빼앗으려 할 때, 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상철이 울먹였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지요. 제 아들의 결혼을 이용해서 제 가정을 망가뜨리려 하셨죠. 평생 일궈온 것을 빼앗으려 하셨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당신들은 한빛푸드가 작은 회사라고 얕잡아봤습니다. 저를 무시했지요.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건 당신들이었습니다. 경숙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원재료 공급만 다시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대화푸드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래처 대부분을 잃었지요. 곧 있으면 부도가 날 겁니다. 아니. 안 돼. 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숙이 서진의 발을 붙잡았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을 속이고 이용하고 거짓 루머로 제 명예를 더럽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상철과 경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지요. 서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손님들을 안내해 드려요. 네, 회장님. 비서가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상철과 경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지요.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리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응, 준호야.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 아니란다. 엄마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신 줄 몰랐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존경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지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평생 숨죽이고 살아왔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하지만 필요할 땐 드러내야 했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서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대화푸드는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지요. 불량 원재료 섞기, 하도급 부정 계약, 급여 체납. 숨겨졌던 비리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지요. 서진은 그 뉴스를 조용히 봤습니다. 복수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했던 일을 했을 뿐이었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한빛푸드 사무실이었지요. 준호는 오랜만에 보는 곳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가끔 엄마를 따라왔던 이곳.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무실이 거대한 기업망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엄마. 준호야, 왔구나.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을 둘러봤지요. 낡은 책상, 오래된 파일 캐비넷,
벽에 걸린 한빛 푸드 로고. 모든 게 소박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시작하셨죠? 응. 25살 때부터. 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단 지역이 보였지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서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모르게 했어. 일부러. 왜요? 내가 내 돈을 바라보고 자라길 원치 않았어. 내 힘으로 서길 바랐지.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주어 고맙다. 준호가 서진을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긴 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과 준호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 근처 작은 식당이었지요. 서진이 30년 전부터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자주 왔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기억나니? 네. 엄마랑 자장면 먹었던 곳이죠. 그때 넌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못 먹었어. 내가 남은 거 먹어줬지. 준호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추억이었지요. 식사를 하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HN 홀딩스요. 이제 드러내실 건가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여전히 조용히 살 거야. 왜요? 이제 다들 알게 됐는데. 다들 아는 게 아니야. 유난의 가족만 알 뿐이지. 그리고 그들은 이미 무너졌어. 서진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난 화려한 게 싫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좋아. 한빛 푸드 대표로 일하는 거. 엄마답네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 일 배워도 될까요? 서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연구원 일이 좋잖아. 연구도 좋아요. 하지만 엄마가 평생 읽어온 것도 알고 싶어요. 주말에라도 한빛 푸드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천천히 해. 내 일을 먼저 생각해. 네. 엄마. 며칠 후 봄이 왔습니다. 서진은 한빛 푸드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습니다. 매년 봄마다 가는 행사였지요.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진도 그들과 함께 앉았지요. 화려한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함께 일하는 동료로. 사장님, 요즘 한빛 푸드 입소문이 좋대요.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대화 푸드 망한 후로 그쪽 거래처들이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사장님, 회사 더 키우실 생각 없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욕심내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의 철학을 알고 있었지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혼자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었지요.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생각했지요. 25살 갓난아이를 업고 시장을 헤맸던 날, 손님들에게 거절당하며 울었던 밤, 첫 거래를 따내고 기뻐했던 순간, 작은 냉장 창고를 마련하고 감격했던 때, 모든 게 어제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7살, 거대한 기업망을 가진 사업가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지요. 어머니, 저 잘 살았죠?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계실 어머니를 향해. 준호도 잘 키웠어요.
바르게 자랐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서진의 어깨에 내려앉았지요. 다음 주 서진은 김태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지요. 태준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님, HN 홀딩스 운영은 계속 제가 맡을까요? 네, 변호사님. 계속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화 푸드 일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더 이상 문제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야말로 최 사장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오랜 동료처럼, 오랜 친구처럼.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가 와 있었지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준호야, 웬일이야? 엄마한테 저녁 해드리려고요. 엄마가 항상 해주시기만 했잖아요. 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자랐구나.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구나. 고맙다, 아들. 둘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만든 된장찌개와 밥이 있었지요. 맛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지요. 식사 후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지요.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했지요. 여행 가고 싶어. 한 번도 제대로 여행을 못 가봤어. 그럼 같이 가요.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내가 시간이 될까? 시간 내야죠.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사셨는데. 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준호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그럴게요. 이번엔 제대로 볼게요. 그래.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지요. 긴 하루였습니다. 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지요. 아들을 바르게 키웠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빛 푸드 사무실에 출근할 것이지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거래처와 통화하고 장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충실한 하루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